자기 자신이 모범생이다 학교에 그런 게 다른 데 갔으면 좋겠어요. 카이스트 오지 마세요. 공부는 잘 하는데 네. 독특해. 독특하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나를 뭐 괴짜라고 그래. 예. 그런 학생 오세요. 그럼 우리가 환영입니다. 총장님 지금도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최근 인터뷰 보니까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 공부 너무 열심히 한다. 공부를 좀 줄여야 한다. 예. 약간 좀 상충되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어떤 의미로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이게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너무 전공 공부 가지고 하니까 전공 좀 줄이고 리더십 교육, 교양 교육, 역사 교육 이런 공부 좀 하자 이거죠.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조심스럽게 카이스트가 전공 공부를 너무 열심히 시켜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게 상승 효과예요. 교수님들 열심히 시킨 것도 있지만은 친구가 하니까 나도 열심히 네. 하고 막 경쟁하다 네. 보니까 네. 하는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학점을 뭐 3.5 맞으나 3.0 맞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없어요. 어차피 취직 다 잘 되고 아니, 돈 버는 것도 그래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절실하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10조가 있다 합시다. 그 사람한테 10조가 있나 15조가 있으나 아무 무의미하죠. 없죠. 1조가 있나 의미 없잖아요. 네. 어떻게 그거 뭐 쓰지도 못하. 근데 그 사람도 또 열심히 돈 벌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그냥 경쟁심에서 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래서 세상도 보고 좀 책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너무 전공 공부하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니까 이렇게 내가 귀한 존재구나. 나처럼 귀한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같아지려고 경쟁해. 경쟁한다는 건 비슷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고유의 칼날을 기르도록 하자. 그러면 경쟁도 할 필요도 없어.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걸 강조하죠. 학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김정주 대표님의 학점은 어땠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보남 안 하지. 뭐. 보나마나. 학점하고 저기는 전혀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없다. 네, 여러분 입증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 대표님 보시면 저희 저 매부리 TV에도 한번 나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총장님 임기를 시작하신 총장님 체제 카이스트는 어떤 친구들을 주로 뽑을 계획이십니까?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입시에서 독서를 넣었어요. 책을 독서? 많이 읽은 사람을 우대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래서 책을 읽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죠. 이 면접에서 선행합승 해가지고 막 하는 학생이 있죠. 달달달 하는 거.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은 좀 뽑지 말아달라고. 공부는 잘하는데 그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부모님이 하란 대로 해가지고 왔고 만들어진 학생이군요. 자기 자신이 모범생이다 학교에. 그럼 좀 다른 데 갔으면 좋겠어요. 카이스트 오지 마세요. 괴짜였으면 좋겠군요. 나는 공부는 잘 하는데 독특해. 독특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나를 뭐 괴짜라고 그래. 그런 학생 오세요. 그럼 우리가 환영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거든요. 카이스트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저 총장님의 비전이 여러 이제 대학 구성원 분들의 공감대를 얻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총장님이 조금 이런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과정인가요? 주장이고요. 네. 또 구성원들도 비교적 공감을, 찬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카이스트는 왜냐하면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사회를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세계 인류 대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너무 평범한 거 하지 말자. 연구도 새로운 것만 세계 최초인 거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총장님 체제의 카이스트가 이어지면 어떻게 카이스트가 변하게 될지 비전 같은 거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저는 카이스트는 세계 10위권의 인류대학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왜 가능하냐고 보면은 세계 인류대학이라는 거는 세상에 다른 대학이 모방하는 대학이에요. 그게 인류대학인 거예요. 길을 만들어간 대학이군요. 이 모방하는 대학에 저 닮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게 인류대학인 거예요. 카이스트가 세상에 없는 거를 해야 돼요. 우리도 저거 해야 되겠네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인류대학이에요. 지금 카이스트에서는 학생도 그러고 교수도 그러고 세상에 없는 걸 하자. 경쟁자가 없는 걸 하자. 이렇게 지금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할 겁니다. 세상에 없는 학문을 일으키고 세상에 없는 산업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중복을 한다. 닮아가고 싶어요. 그럼 인류대학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길입니다. 그 단면을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이제 뇌와 어떤 컴퓨팅이 연결을 하셨는데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과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분야에 또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뭐 이건 모르지만 하여튼 세상에 없는 거 하시라 이거예요. 1랩 1최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랩 하나의 랩이 하나의 최초를 하나씩을 하자. 그 담당 교수님이 그 랩의 교수님이 여러 연구를 하시지만은 하나는 최초인 거 하자. 이 세상에 없는 거 하자. 교수님이 그렇게 막 세계 최초인 걸 찾는 걸 보면은 거기 같이 있는 학생들도 배울 거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이 세계 최초인 거. 남하고 다른 걸 하는구나. 나 자신도 다른 사람하고 같은 거 하지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는구나. 독창성이 중요한구나. 독특한 거구나. 그냥 옆에 비교할 필요 없구나. 새로운 걸 하는구나.
그래서 나 자신의 칼날을 찾아야 됐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길로 가지 않겠어요? 학교라는 데는 학생들이 자기가 잠재력과 능력을 발견해 가지고 자기 꿈을 찾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냥 학생들의 그냥 가슴 속에다가 이 청년, 이 청춘에다가 이제 불을 지르는 거라고요. 불을 질러 놓으면은요 저절로 가는 거예요.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네. 대학 총장이고 교수라고 봐요. 우리 총장님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시골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기불 안 들어.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는 뭐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셨다고. 예. 네. 그럼 어린 시절에 이광영은 언제 자신의 불을 그렇게 발견하고 매진을 했습니까? 어떤 불을 발견한 시기가 있었나요? 초등학교 2학년이 그때 너무 이제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네. 나의 희망이라는 글짓기를 네. 주셨어요. 뭐 뭘 써야 되지? 갑자기 뭐 그런데 그때 이제 에디슨 전기를 읽었어요. 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가? 에디슨과 같은 훌륭한 과학자가 됐습니다. 써가지고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고 손님이 오면 보여주면서 이렇게 종이 이렇게 광영이가 과학자가 된답니다. 이렇게 잘한 것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제 인생이 정해졌죠. 지금 말로 하면 이제 가슴에 불이 그쪽에 붙은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이 교수의 역할이라고 봐요. 중간에 이렇게 약간 좀 다른 거 해볼까 뭐 생각이 안 들던가요? 이제 재수하니까 그때 이제 주위에서 이제 친척이 법대도 한번 가봐. 법대도 있잖아요. 의대도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잠깐 마음속이 흔들리더라고요. 나도 한번 판사가 돼볼까 이런 네. 생각이 흔들렸는데 그건 내가 아니야. 전산학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었습니까? 그것도 미래를 내다보신 것인가요? 약간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죠. 이제 제가 프랑스에 유학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한국이 후진국이어서 그런 거지. 선진국에 오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빨리 보급이 되는 거구나. 나 저거 해야지. 질문해도 그럼요. 네. 사실 저는 엄청 어렸을 때부터 기자를 꿈꾸고 오, 그래요? 기자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너가 갈 수 있는 길이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은데 굳이 기자 해야겠니? 뭐 돈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많다. 근데 왜 하필 기자냐라고 말을 들어서 사실 제가 엄청 흔들렸었거든요. 다른 길이 맞네? 이러고 흔들렸는데 저는 이게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성장통인지 아니면 그저 제 마음의 신념이 약해서 흔들리는 건지 아직까지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판단해야 될지.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요. 저도 옆에서 이제 법대 가라고 할 때 잠깐 또 의대 가라고 할 때 잠깐 뭐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일생의 가장 즐거운 거고 또 그거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가슴에 불을 붙이면은요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거기가 뭐 대우가 좋아서 간다. 그러면 그 즐거운 거 아니죠. 거기 가서 얼마든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인생은 뭐 30년, 50년 막 긴데 지금 세상이 어떻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나를 하면 안 돼요. 이걸 혹시 보시는 부모님들, 네. 부모님들 하지 말라는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를 하지 마. 유튜브를 뭐 하루 종일 보면은 보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잠깐 보든지 뭐 한 30 보든지 1시간 보든지 그건 어때요? 진짜 학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해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너 하지 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반성해봐요. 네. 오늘 집에 하루 가서. 종일 몇 번 했는지 보고 그 순간마다 내가 진정으로 자녀 때문에 그랬는지 내가 귀찮아서 그랬는지 한번 따져봐요. 네. BTS의 Love Myself라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 자신을 사랑했다.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나 고유의 칼날을 가져서 키우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BTS의 Love Myself 음악의 시작 부분에 보면은요, 내 심장이 뛴다. 둥 이게 나와요. 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내 가슴에 불이 붙으면은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같이 뛰어요. 가슴에 불을 붙이고 앞으로 나가자. 네. 절대 남의 곁눈질하지 말자. 이 말 하고 싶습니다. 이광영 총장님 모시고 정말 귀한 말씀 정말 값지게 들었습니다. 이 다음 기회에도 총장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덜 바쁘실 때 다음 편을 촬영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칠 것 같거든요. 나가면은 다음 기회를 또 마련해서 더 귀한 말씀 또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아쉽지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